이번 시간에는 현대 한국이 그간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주요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공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의 결과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했지만 반대로 전통 산업인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각 산업별 부가가치의 총합의 비중 변화를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각 산업 내에서의 경제활동의 결과 추가적으로 생산된 유용한 가치의 총 크기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광공업보다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광공업은 제조업을 포함해 광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은 농업을 포함해 임업, 수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산업을 망라한 후 유사한 산업끼리 묶어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제조업 두 산업을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만 두 산업의 중요도 차이를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광공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추세를 보면 광공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농림수산업은 반대로 계속하여 비중이 낮아집니다.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총생산 중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경제 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통계를 확인해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단 참고로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로 보지 않고 생산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1960년대를 기점으로 광공업이 농업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의 부가가치 통계와 다른 점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광공업의 경우 부가가치보다는 생산액으로 따져보았을 때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광공업 중 제조업의 경우 해외에서 도입되는 원자재를 가공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은 크지만 이유는 별로 크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본 강의의 중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제조업과 농업의 위상이 역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용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된 분야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용 비중이 감소한 결과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현재 전체 취업자의 5% 정도만이 농업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공업, 서비스업의 경우 반대로 지속적으로 고용 비중이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이 전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의 감소 속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급속하게 농업의 비중이 감소한 사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액 비중이 40%인 시점에서 7%인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을 보면 한국은 2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70년에서 160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비중의 감소 속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농업 취업자 비중이 40%인 시점에서 16%인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이 14년이 지나지 않습니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30년에서 70년까지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한국의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농업의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현대 한국 농업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더 많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드디어 국제사회의 문호를 열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국제무역이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직후인 1877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수출품을 살펴본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개항 직후에 한국의 5대 수출 품목을 보면 상당수가 농림수산업에서 생산된 품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품은 1878년에 수출 비중에서 5위를 기록했던 직물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피, 즉 동물 가죽과 곡식이 수출 비중 1, 2위를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한국은 해외에 내다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은 1차 상품밖에 없어서 전통적인 농업 국가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점을 더 뒤로 돌려서 1930년대를 살펴보면 여전히 수출 품목의 1위는 곡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제는 한국을 일본 본토의 산업화를 보조하는 식량 생산 기지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농업 생산 정책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품목명이 곡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쌀입니다. 일제의 정책으로 인해 이 시점까지도 한국은 여전히 농업국가, 즉 쌀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시점을 더 뒤로 돌려서 해방 직후를 보면 이제는 어류가 1위의 수출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 시기까지만 해도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곡식, 즉 쌀을 많이 생산하여 수출하였는데 해방으로 인해 이러한 수출 경로가 막히게 되자 어류가 가장 비중이 높은 수출 품목이 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은 이와 같이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는 상품 외에는 해외에 내놓을 만한 이렇다 할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점을 보면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 결과 의복, 직물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1970년대 중화공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의 결과 전기기계, 통신기계 등 최첨단 상품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게 된 오늘날과 같은 상태로 변모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 농업부문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유력 산업이었지만 산업화 과정의 결과 국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역할로 축소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요?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한국 농업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총 국토 면적은 약 1,004만 헥타르인 가운데 국토의 15.7%가량인 약 157만 헥타르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52.7%가량이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논으로 나머지 47.3%가 여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의 수는 2,721만 명인데 이 중 5.1%인 139.5만 명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총 부가가치는 국가 총생산, 즉 GDP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 5%, 1.7% 이 세 수치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가 국토의 15%를 활용하여 농업 생산활동을 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1.7%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농업이 지나온 과정과 한국 농업이 현재 모습에 대해서 관련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 농업의 비중이 급속히 줄어들었지만 식량 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이란 산업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농업의 역할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이 주는 사회적 효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